3장. 자신의 잘못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라. 몇 년 전 조카 조세핀 카네기가 캔자스시티에 집을 떠나 뉴욕으로 와서 내 비서로 일하기로 했다. 그때는 19세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아 직장 경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지금 조세핀 카네기는 서구에서 가장 완벽한 비서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처음에 그녀는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고나 할까? 하루는 그녀를 야단치려다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잠깐, 데일 카네기. 너는 조세핀보다 나이가 2배는 많잖아. 일에 대한 경험은 10,000배는 더 많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그녀로 하여금 너와 같은 관점, 너의 판단력, 너의 주도력을 가지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아무리 네 능력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야. 데일, 넌 여러 번 뭘 했지? 네가 했던 그 바보 같은 실수들 기억해? 이런 실수 기억나? 저런 실수는 어때?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공정하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는 조세핀의 현재 성공률이 내가 19세였을 때보다는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조세핀에게 충분한 칭찬을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래서 그 후로 조세핀의 실수로 지적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실수를 저질렀구나, 조세핀. 하지만 하늘도 아시다시피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 비하면 큰 실수도 아니란다. 판단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 판단력은 경험을 통해서만 생긴단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네 나이였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훌륭해. 나는 워낙 멍청하고 바보 같은 실수를 많이도 저질러서 너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비난할 처지가 못 돼. 하지만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니? 만일 상대방이 자신 역시 결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시작한다면 당신의 잘못에 대한 비판도 듣기 어렵지 않은 말이 되는 법이다. 베른하르트 폰 벨로 후자은 1909년 이 원리를 절실하게 깨달았다. 당시 폰 벨로는 독일 제국의 총리였고 왕좌에는 비렐름 2세가 앉아 있었다. 그 거만하고 오만한 것으로 유명했던 비렐름. 어떠한 나라라도 상대할 수 있는 육군과 해군을 만들었다고 큰소리쳤던 독일의 마지막 황제 말이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황제가 어떤 대단히 믿기 힘든 말을 했다. 그 말은 대륙을 흔들어 놓았고 전 세계에서도 들을 수 있는 폭발음을 연이어 만들어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제는 이 멍청하고 독선적이고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했다. 그는 영국 방문 중 그 말을 했고 데일리 텔리그라프가 그 말을 보도해도 좋을지 묻자 덜컥 허락해버렸다. 그 말들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독일만이 영국의 우호적인 국가다. 일본의 위협에 대비해서 해군을 키우고 있다. 그가 비렐름 그 자신만이 영국이 러시아와 프랑스로부터 패배의 치욕을 맛보지 않도록 구해낼 수 있었다. 영국의 로버츠 경이 남아프리카의 보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전술을 따른 덕분이었다. 평화가 유지되던 지난 100년 동안 어떤 유럽의 왕도 감히 내뱉지 못했던 놀라운 말들이었다. 대륙 전체가 벌집 쑤신 듯 시끌시끌했다. 영국인들은 빨갛게 불타올랐고 독일 정치인들은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말이 만들어 놓은 결과에 대경실색한 황제는 공황 상태였다. 황제는 국가 총리였던 폰 벨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 그렇다. 그는 폰 벨로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길 원했다. 폰 벨로 자신이 황제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발표하도록 했다. 하지만 폐하, 폰 벨로는 의의를 제기했다. 독일이나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도 제가 황제에게 그런 조언을 했다고 믿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뱉자마자 폰 벨로는 자신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황제는 폭발했다. 당신은 나를 모자란 놈이라고 생각하는군. 황제는 소리질렀다. 당신이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실수나 저지르고 다니는 놈이라고 생각하지. 폰 벨로는 비난을 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으니 그는 차선책을 택하기로 했다. 비판을 하고 난 다음에 칭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칭찬이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폰 벨로는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저는 폐하께서 여러 면에서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연과학에서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폐하께서 기압계나 전보, X선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정말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창피할 정도로 무지하고 화학이나 물리학에 대해서도 까맣게 모릅니다. 가장 단순한 자연 현상도 설명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폰 벨로는 말을 이어나갔다. 그것들의 무지한 데 대한 보상으로 저는 약간의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치,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에 대해서는 유용한 지식들을 제법 알고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은 밝아졌다. 폰 벨로가 그를 칭찬했기 때문이다. 폰 벨로는 황제는 높이고 자신은 낮추었다. 그러자 황제는 폰 벨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었다. 황제는 상냥하게 말했다. 내가 늘 말했듯이, 그리고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가 아닌가? 우리는 함께여야 해. 앞으로도 그럴 거고. 황제는 폰 벨로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것도 여러 번이었다. 바로 그날 오후 황제는 고무된 나머지 주먹을 쥐고 흔들어내며 말했다. 누구라도 내 앞에서 폰 벨로 후작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코에다 한 방 제대로 먹일 것이오. 폰 벨로는 뒤늦게나마 자신을 구할 수 있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단점과 비렐름의 장점을 먼저 말했어야 했다. 비렐름이 머리가 모자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암시를 먼저 던지지 말았어야 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몇 마디 말이 오만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황제마저 확고한 친구로 만들 수 있다면 일상적인 관계에서 겸손과 칭찬이 당신과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상상해보라.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겸손과 칭찬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기적을 낳을 수 있다.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바꾸고 싶다면 세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부터 이야기하라.